겉에서 보기엔 푸틴이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벅차 보이지만 크렘린궁 깊은 곳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기회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절박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렬한 조합이 존재할 때 푸틴의 반응은 항상 아무도 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즉 사태를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격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공격이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알아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새로운 미국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감행해 나토의 집단적 결의를 시험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공격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는 사이버 공격부터 푸틴이 나토 동맹국 중 약하다고 여기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침공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푸틴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나토의 결의가 얼마나 확고한지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나토 헌장 제5조가 발동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든 나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회원국을 반드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푸틴은 그 조항을 주시하며 나토가 주장하는 것만큼 그것이 정말 철통 같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 시험은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합니다. CNN은 정보 브리핑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있을 러시아의 공격이 향후 몇 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보도에서 훨씬 더 짧은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이 매체는 공격이 몇 년 후가 아니라며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크렘린궁이나 더 가능성 있게는 여러 벙커 중 한 곳에 숨어서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텔레그리프는 러시아가 계획한 어떤 일이든 이르면 올 가을에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와 그 너머에서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7월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선택지에는 폴란드 영토에서의 무장 도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토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전가하고 나토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위장작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곧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첩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시험하려는 큰 움직임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러시아의 계획에서 흔히 그렇듯이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불투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첩보에 따르면 푸틴이 나토 영토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승인할 의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술이 가장 뚜렷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측에서 부인할 수 있으면서도 나토에 압박을 가합니다. 8월 초 독일에서 완벽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 라이프치히의 한 공항에서 폭발물이 실린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그 드론은 이후 미국 당국에 의해 분석되었고 러시아산으로 판명되었다고 CBS와 인터뷰한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부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드론이 폭발했든 아니든 푸틴의 측근들은 즉시 자신들을 변호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독일이 테러리스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그 나라가 그렇게 반러시아적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링크, 윙크, 콕 찌르기, 콕 찌르기. 어쩌면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살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했을 수도 있죠. 푸틴 대변인들의 입에서는 지연과 부인, 혼란과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말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초에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노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다른 선택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보고서는 제한적인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푸틴의 목표는 나토의 대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과 사이버 전술은 러시아의 계획의 일부이지만 이런 것들은 푸틴이 이미 한동안 해오던 일입니다. 푸틴, 진짜 시험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나토 5조 발동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의 소모전 이후 러시아의 추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헤더 콘니, 즉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의문입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항상 나토의 신뢰성을 시험하고 미국을 동맹국들과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토 동맹국의 영토에 침입하는 것만큼 그 대응을 시험할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으로서 충분한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동맹국 중 하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언급되었지만 그 나라가 나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어떤 나토 회원국보다도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더 많습니다. 2025년 폴란드는 자국 GDP의 4.48%를 군사에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가능한 선택지는 발트해 지역에 있습니다. 가디언이 지적했듯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모두 비교적 작고 취약합니다.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무장 집단을 표식 없이 점령지로 보내거나 심지어 나토의 동부 측면을 공격하는 등의 도발이 일어난다면 이는 나토의 결의를 진정으로 시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5조를 시험하려 한다면 소규모 영토 점령이 가장 뚜렷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위크에 따르면 만약 이런 시험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어난다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표식이 있든 없든 병력을 나토 동맹국의 영토로 보내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가 가장 뚜렷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력들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처럼 수도로 진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경을 넘어와 점령하고 발트의 연안 국가들의 군대가 자신들의 존재에 대응하도록 거의 도발하듯 행동합니다. 나토에게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뉴스위크는 나토 회원국들 중 다수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들은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그들은 러시아의 이런 무력 시위에 자신 있게 대응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단순한 도발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곰의 얼굴을 계속 걷어차다가 결국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푸틴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동시에 나토의 전력을 온전히 상대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영토 점령은 다릅니다. 이것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경의 몇 평방 킬로미터를 위해 정말로 군대를 동원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기 때문에 제5조를 시험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런 작전에 막대한 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여전히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로 푸틴이 필요한 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것은 단지 작은 땅 조각을 빼앗은 다음 나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푸틴이 꿈꾸는 완벽한 세상에서는 나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승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영토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토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보십시오. 크렘린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쏟아붓는 이 집단방위 동맹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요. 나토의 신뢰도는 산산조각 날 것이고 특히 방어를 위해 나토에 의존하는 소규모 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선전과 허위정보 캠페인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가 될 것이며 푸틴이 나토에서 보고 싶어하는 분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 그것이 소규모이든 아니든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푸틴이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가 소규모 영토 점령을 시도한다면 그 전략은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하고 나토의 통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전자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의 영공에 방공망을 배치해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뉴스위크가 지적했듯이 나토는 이러한 영토 점령 시나리오에 대비해 연합 신속 반응 군단을 투입하는 워게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훈련해왔습니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 부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토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토가 실시해온 워게임들은 모두 2030년에 러시아가 발트 3국 중 한 곳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르면 올 가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토가 지금 직면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무엇을 시도할지 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푸틴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바뀌었기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규모의 도발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나토의 군대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발이 묶여있는 이 시점에 나토를 시험하려는 것일까요? 글쎄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야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대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푸틴이 나토의 반응을 시험한다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발은 수년간 러시아의 유럽 전략의 일부였고 러시아는 이미 행동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지상군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지만 말이죠. 우리는 영상 초반에 폴란드를 향한 위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7월 초 미국 정보기관들은 폴란드에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공격의 성격은 당시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7월 말 우리는 러시아가 계획했던 것이 무엇인지 직접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7월 30일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에 진입했다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방향을 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미사일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추적되었고 계속해서 날아갔습니다. 나토와 폴란드는 즉시 공군력을 동원해 미사일을 추적했고 미사일은 결국 들판에 추락해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그 미사일은 러시아제 KH-101 소낙미사일로 밝혀졌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폴란드 내로 97km 나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폴란드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폴란드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푸틴은 미국이 예고한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지만 여전히 크렘린이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크렘린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전자전으로 인해 폴란드로 빗나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고 러시아는 상황을 고조시키면서 이런 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KH-101 미사일 이 폴란드 들판에 추락하기 며칠 전 루마니아에 주둔한 나토군은 사흘 동안 3대의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이 드론들은 모두 나토 영공에 진입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앞서 애틀랜틱 카운슬은 6월에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그림자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당시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를 겨냥한 방화 공격이 언급되었고 유럽 국가들에서 대리인 네트워크에 의해 벌어지는 사보타주, 기물 파손, 감시 활동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당국이 더 많은 일이 곧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왜 지금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겁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푸틴이 신경 쓰는 건 오직 그것뿐이고 우리가 방금 언급한 그런 하이브리드 공격만으로도 러시아에게는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상황을 더 고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존 볼턴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푸틴이 미국 측에서 어떤 두려움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저는 푸틴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대응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지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라고 볼턴은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소비자들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볼턴은 중간 선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고 미국이 여전히 이란 문제에 얽매여 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가을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나토 제5조가 발동된다면 트럼프는 미국이 나토 의무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대응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끝났어야 한다고 약속했던 전쟁을 여전히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미 4월부터 에피퓨리 작전이 미국을 적들의 눈에 더 약하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초기 휴전이 합의된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공중폭격 작전의 충격과 공포는 인상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버티려는 정권에게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란에서 미사일 비축분의 상당 부분을 소모했기 때문에 설령 나토 제5조가 발동된다 해도 러시아와의 새로운 충돌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그는 새가 달궈졌을 때 치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분명히 푸틴이 계획한 일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지도자의 머릿속에는 미국이 두 번째 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옳고 푸틴이 영토 강탈까지 포함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푸틴이 자기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손쉬운 승리를 러시아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이제는 자신의 실패에서 관심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는 손쉬운 관심 전환책이 됩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군사작전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발할 악역이 바로 나토입니다. 전 미국 국방장관 미연 파네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가 나토에 대한 도발을 확대하려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결할 출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꽤 큰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의 공격성을 과시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은 러시아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을 전 세계와 자국민에게 보여줄 힘의 과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과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러시아 공세가 워낙 참담한 상황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봄과 여름 공세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얻은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4월과 5월 모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잃었습니다. 전쟁연구소 ISSW에 때 ERM하면 각각 116.01제곱킬로미터와 281.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러시아는 6월과 7월에 다시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지만 ISW에 따르면 두 달 동안 차지한 영토는 7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8월 초반도 별로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런 더딘 진전을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의 공습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민간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8월 밤사이 공습으로 2명이 더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것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가 아니지만 지금 푸틴이 참담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전부입니다. 푸틴의 문제는 절박함이 그를 물러서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보 자료들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공지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그는 굴복하기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효과가 없을 때 푸틴은 다른 표적을 찾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달에 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슈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한 연료 타는 냄새와 식료품점에서 오르는 물가를 국민들이 무시하길 원합니다. 푸틴은 자신의 침략 행위에 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토에 대한 도발이 그가 지지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은 나토를 시험해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나토가 무력으로 대응해도 푸틴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전쟁을 확대할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푸틴은 도박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나토 영토의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감행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푸틴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만약 대응이 있다면 푸틴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나토가 결국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싸우기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푸틴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그 재앙 속에서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으로 살아남을 기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걱정해야 하고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푸틴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그의 해법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완벽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역사적 유산에 집착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은 왜 그것이 그의 몰락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확인해보시고 푸틴 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 확대에 대한 최신 소식을 다루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